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, 아무 곳에도 투자 안 하고 그냥 은행에 예금 있고 또 적금 있고 그러면 제일 좋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게 되게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, 자기 분수 지키고 욕심 안 부리고 자기 처지에 맞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. 집을 살 만큼의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서 그냥 전세 살고 보증금 있는 월세 살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좀 더 적게 소비하고 자신의 이제 그 수입 범위 안에서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이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. 물론 절대적인 이제 금액 자체가 적어서 충분하게 외식하고 쇼핑하고 여행 다니고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. 근데 여행이라는 게 별겁니까? 집 앞에 있는 공원 가서 가족들과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캔 음료수 하나 이렇게 사서 마시는 것, 그것도 충분한 삶의 즐거움이고 행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외식도 별겁니까?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분식집 같은 데 가서 그냥 먹고 칼국수 먹어도 가족들끼리 같이 먹는 거면 그게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라는 겁니다. 아무리 비싼 음식도 자기 혼자 폼 잡고 해도 자기 입에만 쳐넣으면 그게 되게 맛있는 거냐라는 겁니다. 지 혼자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어깨 힘주고 폼 잡는 것보다 그냥 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면서 지내는 거, 그게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과거에 영광스러웠던, 과거에 좋았던 모습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정하고 지내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. 주거도 마찬가지고요,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, 그게 제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굳이 억지로 무리하게 과한 욕심을 부리면 그게 나중에 삶을 되게 힘겹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한 것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아가는 게, 그렇게 지내는 게 우리에게 큰 이로움일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지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.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, 각 영역에 있는 하나하나 다 잘 따져봐야죠. 잘 헤아리고 잘 궁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냥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역할을 주고 기회를 주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필요한데,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딱딱딱 갖추고 살아가는 게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. 그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걸 궁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. 분수에 맞춰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, 뭔가를 갖춰가기 위해서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생각하고요,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그 현실 범위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, 내가 분발해서 내가 착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,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겠다는 겁니다. 그게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을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기준이 안 흔들리게 말입니다. 그래야 삶을 지켜내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뭐 일상을 지키고 삶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지만,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부러운 모습인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퇴직금으로 10억을 받은 사람이, 퇴직금 플러스 위로금으로 10억을 받은 사람이 그 10억이 부족하다고 상가에, 20억짜리 상가에 빚내 가지고 투자했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에 걸리는 이들 내 이야기를 듣습니다.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, 차라리 그 10억을 고배당 우량주 KTNG 같은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에 넣었으면요, 1년에 한 5,200만원쯤 나올 텐데, 세금 제하면 뭐 그래도 월에 한 400만원 가까이 벌 수 있을 텐데, 쓸 수 있을 텐데, 그걸 더 벌겠다고 상가를 사겠다고 욕심 부려가지고 대출 왕창 꼈다가 자기가 투자한 돈 다 날라가고 대출도 남아서 그 대출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느라고 되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? 사람들이 욕심이 가했다라고 하죠.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주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현명하다라는 걸,
지나고 난 다음 보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걸 우리는 잘 좀 궁리할 필요가 있겠더라는 겁니다. 다들 잘 나가고 싶고 폼 잡고 싶고 아주 여유롭게 살고 싶죠. 근데 그 욕심의 크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자신의 삶이 같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늘었죠. 대출 받지 마라, 집 사지 마라, 그냥 예금하고 적금만 들어라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, 그걸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도 수월하지 않죠. 그렇게 살아가려면 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또 엄청난 결심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보니 참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, 지금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게 좀 더 현명한 모습일지,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좀 더 안전한 길인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 도박 근성들이 많아서요,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합니다. 엉덩이가 덜썩덜썩거리고 손이 건질건질하고 입이 건질건질한 거죠. 떠벌리고 싶고 또 어떻습니까?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.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것인데, 그걸 머리로는 알아도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. 투기를 내서 5배 10배를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, 욕망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이러한 것들을 잘 궁리하고 잘 고려하고 살아가는 게 더욱더 필요하겠다는 겁니다. 지금의 시대가,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알 수 없다라는 것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우리가 겪는 이 위기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해질 것 같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지내는 게 좋다? 함부로 욕심을 부리거나 함부로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 생각으로, 그런 각오로 지내보자라고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. 조용히 살아가야 되고 함부로 일 벌리지 않아야 될 거고,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것, 이건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내게 생길 수 있는 돌발상황, 위험함, 어려움,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쓸데없는 모험을 안 걸게 되는 거고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, 좀 더 삶을 대비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변해갈 거다라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훨씬 우리의 삶을 잘 좀 이제 추스리며 지내게끔 해주는 이 보약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이제 쓴 약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. 누구에게나 다 지금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니 그에 대한 대비가, 대응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음 단단히 먹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일 열심히 하고 좀 더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것,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